천의 11에 이제 듀나 평론가가 쓴 글도 약간 그 아역과의 관계, 그 어린 캐릭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사실 그런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이 조성희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묘한 그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뭐 얘기도 하시던데요. 저는 그런 게 정말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좀 미덕이 아닐까. 분명히 그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게 이제 예상 가능하지만 그게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뭔가 이 성인 감독 그리고 성인 남자 주인공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호흡하려고 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되게 좋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한국 영화에서 조금 부족한 어떤 정서, 좀 감정 이런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되게 좋은 중요한 그런 장면 같습니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그런데 저도 이 영화의 작가 그러니까 연출도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 작가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정말 그 진한 남자만의 세계를 그리는 그런 거는 전혀 한 줄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영화를 많이 만들진 않았지만 제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른들도 다 어른 같지가 않고 특히 남자 같지가 않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좀 정말 남자 같고 어른 같은 그런 저기를 그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금방 그 진한 남자들의 세계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 영화계 그 어린 감독 지망생들이나 혹은 이제 막 데뷔한 젊은 감독들 혹은 뭐 다른 중견 감독을 보면 하나같이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뭔가 그 진한 남자들의 세계를 한번 좀 잘 그려보고 싶고 뭔가 좀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중요한 작품을 남겨보고 싶어하는 그런 강박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제 이번에 같이 상영하는 그 4등의 정지우 감독님이나 저는 또 조성희 감독님 같은 분들은 금방 직접 그 자기 입으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거 없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소중한 감각이지 않나 지금 충무로에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 진짜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하여튼 네 저도 이제 영화를 이제 앞으로 할 영화들이 많으니까 만든 영화들보다 다고 생각하니까 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있어서 그러니까 캐릭터가 저도 이제 조금씩 얼마 하지도 않은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캐릭터가 어떤 어른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약간 피터팬 같고 다 약간 철이 없고 유아적이고 이런 구석들이 있어서 근데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드리고 오늘 그것도 계속 질문 받을게요. 그 이재훈 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재훈 씨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 중 하나가 이 탐정홍길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 안에서도 너무 잘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실제로 제가 만나본 그 이재훈 씨 같은 경우도 뭔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예측 불허의 이상한 좀 그런 매력 있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 탐정 홍길동이라고 하는 캐릭터랑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 다음에 그 이재훈의 어떤 회고전 같은 것들 한다 그러면은 가장 개막작으로 해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재훈 씨는 제가 겪어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겪어본 재훈 씨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선비, 양반 그런 느낌입니다. 항상 점잖고 정말 너무 항상 예의 바르고 생각도 깊고 되게 어른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을 안 여나 그런 오해도 하고 그랬는데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음을 안 여나 그랬는데 사실은 원래 그 사람의 그 저기여서 나중에는 그랬는데 하여튼 그 재훈 씨는 이 영화에 나오는 탐정길동과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그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재훈 씨는 항상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허점을 좀 발견하고 좀 허술한 점을 발견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이재훈 씨의 장면 중에서 그 이렇게 감독과 이제 배우 입장에서 이 작품 을 다시 그 볼 때 또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이재훈 씨의 장면 중에서? 예, 재훈 씨는 마지막 장면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들판에서 이제 서로 포옹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들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은 사실은 되게 급하게 찍었던 장면인데 아무튼 저도 그렇고 재훈 씨도 그렇고 그 장면 또 지루해하시는 관객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재훈 씨도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찍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약간 급하게 찍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작품하고 혹시 그 드라마 시그널을 거의 동시에 촬영을 하셨던가요? 아니요. 이 크랭크 업하고 나중에 찍었죠. 시그널이. 제가 또 마지막 드리고 싶은 질문은 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이 정말 뭐랄까요? 오늘 제가 너무 약간 칭찬 일색이어가지고 조금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관객분 안 계시죠? 되게 정말 드문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뛰어난 재능을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장센 단편 영화에서 처음 봤던 이제 짐승의 끝, 저기 남매의 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매의 집 같은 경우에 그 미장센 영화제에서 그 부문별 있잖아요, 뭐 희극지왕, 뭐 비정성 이런 부문별이 있는데 그 부문별 대상과 전체 이 최우상까지 수상한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해에 그 남매의 집이라고 하는 작품이 등장했던 순간에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디프리 자리에서 다른 기성 감독들이 이렇게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좀 기억이 나요. 그때도 그랬고 이후에 이제 짐승의 끝도 그랬고 뭐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전 아까 말씀드린 그 감독님의 어떤 중요한 미덕으로서 어떤 그런 남자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 같은 게 없으시다는 거 하고 스토리텔러로서의 되게 정말 드문 진귀한 재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면은 그 복고적이면서도 복고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등장하는 소품들을 보면은 뭐 옛날 공중전화, 뭐 또 이 벽돌만한 핸드폰, 전화번호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복고적인 건데 또 그렇게 아닌 것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게 너무 또 자연스럽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늑대소년을 쓰셨을 때 그 늑대소년의 각 캐릭터들의 이전 이야기, 전사를 따로 쓰신 그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던데. 그거를 그때 왜 어떤 그 특별 시사자에서 아마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보고 아마 누가 타이핑해서 올렸을 거나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걸 보면서 놀랐던 거는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본편 이상으로 그 주인공들의 전사라고 쓰신 것도 너무 재밌고 그 이번에 그 탐정국 일동도 책자로 나왔잖아요. 그 책 좀 쓰신 게 이제 김미리 작가라고. 소설 책? 예. 그거는 잠깐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모르지만 그 김미리 작가로 돼 있긴 한데 저는 뭐 이제 감독님이 쓰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광은회라고 하는 제 말 그만할까요? 그 전사에 대해서 쓰신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뭔가 이 감독님 이후에 그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의 어떤 뭐 프리퀄이나 외전 같은 걸 해도 너무 재밌겠다. 정말 이 사람은 이 스토리텔러로서 이게 너무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거든요. 예, 좀 잘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는 그 소설책은 늑대소년도 아마 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마케팅이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제작사랑 그 출판사랑 이렇게 또 저기가 있어서 관계가 있어서 그냥 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소설은 영화랑 아예 관계가 없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전사 같은 거는 제가 그뭐 이미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을 그 조리 있게 잘 하지 못하는 적이라서 배우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고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영화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좀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연기자들이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냥 가이드라고 쓰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완결된 그 이야기 구조로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때 늑대소년 같은 경우도 약간 그 홍보 쪽에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거의 뭐 하루 만에 그걸 다 쓰셨다고. 늑대소년 전에 그 전에 써놨던 거 그냥 드린 거라서 저기 배우들하고 얘기할 때 저기 한 거라서 드린 거라서 뭐 하루 만에 쓰진 않았는데 그때 제가 저는 그런 약간 컴플렉스라고 할지 하여튼 그런 데 좀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이야기가 너무 허술을 하고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너무 많아갖고 뭐 약간 그런 얘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불안을 조금 스스로 저기 하기 위해서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스스로 약간 좀 알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쓸 때 시나리오보다 더 공들였어요. 그러니까 괜히 문장 같은 것도 그거 근데 기자님 보신 게 어느 약간 축약된 거 보신 것 같긴 한데 그 극장에서 한 페이지짜리로 한 인물당 한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해서 나눠. 그 사실 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 전사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잘 썼는데 그게 왜냐면 뭐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현실 같고 근데 영화는 약간 좀 안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 영화 아카데미 다닐 때 저 시나리오 선생님이었던 오승욱 감독님이 그런 거를 강조를 하셔서 안 풀리면 전사를 써라.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게 좀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순양의 그 제천 트레일러도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럼 객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오시면 마이크. 저기 안경 쓰신 남자분들요. 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작업 이렇게 한 2편인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탐정 홍길동도 이제 그 시리즈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저도 그러고 싶은 대답 드려요 지금? 예, 네. 시리즈화 돼가지고 이제 언제 나오나. 그러고 싶은데 저기 좀 비관적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영화가 적자를 봐가지고요. 근데 뭐 언젠가 저는 언젠가 할 생각을 저는 아직 뭐 포기는 하지 않는데 언젠가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2편은 내는 이 홍길동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세 번째. 홍길동 보다 보니까 약간 이쪽에 빛을 촬영을 이렇게 기법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한 의도가